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개편에서 살아남았습니다만은 정당을 떠나 이분들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대전 지역의 40대 정치 꿈나무들 아직까지는 계속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지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김윤기, 김태형, 김세환의 대전의 삼김시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대전의 삼김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가장 연장자이십니다. 정치 경력도 가장 오래됐고요. 총 이번에 7번 출마하시죠? 6번입니다. 6번인가요? 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대전광역시장에 도전했다가 몇 %였던가요? 잊어주세요. 네,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시네요. 예. 그리고 김태형 바른미래당 분께서는 아직 안 오셨어요. 네, 녹음 시간 약속을 이제 현업이 바쁘셔가지고 좀 늦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설명드릴지 모르겠어요. 네, 바른미래당 중앙당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긴 한데, 네, 이번 선거에는 출마를 안 하셨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을 이렇게 다잡을 일이 있으신지 일본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네, 바른미래당 대전 서갑 전입니다. 전 현역은 아니시라고 하시네요. 김세환 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삼김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고, 근데 제가 이제 세 분을 대전에 삼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리지널 삼김 시대가 드디어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전의 삼김도 이렇게 끝나는 거는 아닌지. 네. 무슨 악담 시대 같아, 악담 시대.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김종필 전 총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돌아가셨고요. 네,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김윤기 위원장님. 네. 예, 저는 페북에 이제 어떠한 애도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간적으로 추모한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추모하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정당이 정치인이 이제 JP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점은 공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5.16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이 뭐 공과 과를 따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결정적인 과오, 그리고 뭐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씻지 않고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이제 정치적으로 공과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당연히 훈장 추서도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세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정치적인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또 우리 국가의 어른이었고 또 현대 정치의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추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그 훈장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총리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어떤 과를 자꾸 들추어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일단 훈장을 수여를 하고 그 뒤에 나머지 그분에 대한 과는 국민들이 저는 평가를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또 충분히 가지면 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훈장은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도 장례식장에 한번 가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조금 지금도 야당을 이렇게 좀 포용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파트너십이 없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럴 때 한번 저 장례식장에 가셔서 좀 모든 정파를 좀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의 입장이 확연히 좀 갈리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김종필 전 총리의 그런 과거 행적들, 뭐 5.16 군사 쿠데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우리 현대사의 안 좋은 지점들의 중심에 있으셨죠. 그리고 뭐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해서도 그랬었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정권의 수평적 교체, 국민의 정부 탄생에 있어가지고 김종필 전 총리의 결단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까지 이어졌고, 뭐 이런 평가들도 뭐 있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봤을 때에는 그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필 전 총리가 그러니까 비판의 지점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 세력을 끌어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입체적으로 이거를 바라보면서 한 번쯤은 우리 현대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삼김이 이제 전부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그리고 대전에 삼김이 남았는데 네, 대전의 삼김은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네, 암울하기만 합니다. 네, 선거 끝났고 이제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이후에 그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 결과.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각자가 분석하는 그 결과 원인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심이 나왔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 정가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김세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지방선거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줘 보시죠. 역시 대전 시민들은 위대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바른미래당을 안 선택해서 그렇죠. 네.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는 옆에 이제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이 있어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 김윤기 위원장님이 저는 3등을 하실 줄 알았는데 4등을 하신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4분 중에 4등이었나요? 그렇죠. 네. 네. 꼭 확인을 하시는군요. 아니 네. 진심입니다.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바른미래당 뭐 우리 후보가 3위를 했긴 했지만 우리 저는 김윤기 위원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 민주당이 어쨌든 전승을 거뒀습니다. 굉장히 저는 뭐 지금 우리나라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처럼 대전 시민들도 그런 판단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교육감님도 사실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진보교육감님이 당선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떤
원인이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방송 한번 녹음 전에 되게 많은 원인을 얘기했잖아요. 뭘 모른다고 그래. 지금 얘기하세요. 예,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 대전 시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 참 우리 대전 시민들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전부 민주당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견제할 세력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시민단체가 이러한 것들을 견제하면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시민단체들한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특정 시민단체에 12년, 3년 동안 제가 후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대전 참여연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예. 뭐 선거 기간 동안에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시민단체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또 과거에 시민단 있던 분들이 자꾸 시 산하 기관에 들어가고 또 선거철에 대해서 특정 캠프에 몸을 담고 전 처장 뭐 대전 원장과 전 사무총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이게 진정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독점하는 이 지방 권력을 야당이라도 이제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참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다만 우리 옆에 계신 정의당에서 이제 그 역할까지 다 해주셔야 되는데 정의당 입당하실 분위기인데 아니 해주셔야 되는데 정리해 주시죠. 이제. 잘못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선거의 결과는 그러한 전 국민의 그런 생각과 동일하게 우리 대전 시민들도 판단을 해주셨고 나머지 지금 실패한 야당도 이러한 시민들의 엄중한 회초리와 심판을 잘 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 지방선거에 대한 총평과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총평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민주당 싹쓸이 압승 보면 뭐 오늘 이제 대전시의회가 새로 시작되었지만 22명 중에 21명이니까요. 사실 뭐 그렇게 보면 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구 선거가 19개의 선거구였는데 19대 0으로 민주당이 그렇죠. 다 이겼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1명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대선 2라운드의 성격이 짙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거는 사실 이제 박근혜 씨 퇴진부터 시작해서 지난 대선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뭔가 이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점에서 민주당으로 결집했던 뭐 이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이 남북 정상회담 등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큰 변화에 이제 조짐들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런 거에 대한 평가들이 사실은 지방선거 전체를 지배하면서 이제 다른 의제나 다른 세력들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선거였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정의당의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것은 어쨌든 4등? 뭐 4등도 4등인데 이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사실 저희 정의당의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들의 욕심만큼은 평가받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이따 그 얘기도 집요하게 좀 여쭤볼 건데 네. 제가 사실 뭐 두 분께 저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상파에서 고정 코너를 하나 맡았거든요. 첫 번째 그 나가서 한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생방송이라서 좀 떨려요. 첫 번째 방송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왜 진보 진영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했을까? 소위 말하는 대전에서 민중당이나 정의당 이렇게 말하는 진보 진영의 참패 원인을 어디에 찾을까라는 얘기를 좀 아픈 얘기지만 했었거든요. 그거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선거에서 압승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 재론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잘 하도록 응원해 주면서 잘 못하면 견제와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네, 몫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거기는 왜 이렇게 참패를 했을까요? 그리고 대전 지역입니다. 앞으로 대전 지역에서의 자유한국당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김인기 위원장님 먼저 말씀 주셔볼까요?
참패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희 수순. 이제 당 전체 선거 슬로건이 오비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비일학. 예. 그 뭔지 뜻이, 아세요? 예. 5등을 그쵸? 뜨면은 2등이 떨어진다. 5번이죠, 5번. 5번은 5번이 뜨면 5등이 아니고 5번. 2번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 정의당이 제1야당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런 슬로건이었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국면에서 우리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활약을 해주시는 바람에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지가 더 어려워졌죠. 이 남북 어쨌든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했는데 여기에 재뿌리는 얘기를 너무 많이 뭐 위장 통화 시오 뭐 이런 거. 그래서 박성효 후보는 심지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옷 색깔도 빨간색 아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럴 만큼의 분위기였고 사실은 이제 그것도 그건데 그게 이제 저는 결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 수를 더해준 신의 한 수 같은 거였다라고 하면 이전의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소위 이제 국민들에게 적폐 세력으로 이미 낙인 찍힌 상황에서 스스로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인 노력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이지 않았고 약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길들을 밟아오면서 이제 뭐 그 크게 혁신해도 뭔가 뭐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박근혜 씨가 예전에 대표할 때 천막당사 이런 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의미를 주었다면 사실 이제 그런 거조차도 못하고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국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정된 패배였고 이후에도 사실은 뭐 자기들끼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가 뭐 무슨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 대전 지역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하면 뭐 지난번에 선수로 대표 선수 뜨신 분이 이제 박성희 후보였으니까 그분은 계속 정치하실 것 같으세요? 그만하셔야죠. 뭐 그만 하셔야죠가 아니라 현수막은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기 어려운 상태가 됐죠, 뭐 사실. 하시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선 앞으로 누가 좀 뜰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을 중심으로 좀 모일 것 같으세요? 과거에는 글쎄 뭐 박성효 그 전 시장 말고도 뭐 충청 지역에서 아니 거기는 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누가 뜨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당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그래도 뭐 현역 국회의원들도 있고 정용기 대덕구 그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이장우 의원. 다음 총선까지 뭐 이게 뭐 되겠어요? 다음 총선에 싹쓸이 당할 분위기인데. 저한테 이게 분위기 넘어오면 제가 말씀을 듣좀 말씀하세요. 네네네. 잘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예, 지금 다음 총선에 대전에서 누가 대표 주자냐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저는 결론을 받았는데 왜냐면요 지금 대전 시민들의 타겟이 지방선거가 아니에요. 다음 총선이 원래 진짜 타겟입니다. 다음 총선에 자유한국당 현역부터 다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원래 마음이에요. 이게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을 다녀보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뽑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국회의원들 다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지방선거가 멈춰 있는 바람에 매를 먼저 맞은 거지. 지방 지선 후보자들이 진짜 타겟은 2년 뒤에 총선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심이. 그러면 이장우 의원이나 정용기 의원 그리고 그 중구의 그 이은건 의원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거기가 원래 타겟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참패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게 선거에 졌을 뿐이지 저는 굉장히 많은 투표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만 해도 30%가 넘었죠. 32%. 이게 왜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몇 배죠? 우리 김인기 후보님의. 그럼 왜 따지세요?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선자를 못 냈을 뿐이지 시장 후보가 30%를 넘겼고 모든 후보들이 20% 이상을 다 받았습니다. 거의가.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표를 획득한 거거든요. 저는 아직도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정을 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것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우리 다 아는 얘기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쇄신의 이런 의지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박정희 신화에 대한 그 경제 모델, 반공 이념에 대한 프레임 이것들을 고수하고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반등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정말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에 표를 주는 건 좋은데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막 20% 30%씩 주시는 것은 저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총선에는 바른미래당이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네. 명확한 정체성과 정치 스탠스를 가지고 해야지 뼈저리게 더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아니 그렇게 국민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우리 김기현 씨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탄핵이 됐으니까 뭐 그 직위가 박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 물러나고 탄핵되고 나서 자유한국당 인기는 바닥을 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과실을 이제 얻고 대안 세력으로 등장하고자 했던 곳이 이제 바른정당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나중에 합치고 이제 국민의당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입니다. 대선에서 뭐 의석 얻은 게 뭐 기초 의원까지도 봤을 때 아무도 없죠.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 선거비 보존도 받을 수 있는 분도 거의 안 계시죠. 유성에 네. 한두 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그렇게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대로 그렇게 막 그 없어져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고심에도 불구하고 대안 세력으로 주장했던 분들이 훨씬 더 못한 결과를 받게 됐거든요. 제가 또 먼저 말씀드리죠. 제가 저희 당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참 정말 정당에 몸담고 있지만 한심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정확하게 합당을 할 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이념이 뭐였냐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중도 개혁 정당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유승민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당권을 잡으면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보수 정당이 됐습니다. 누구도 바른정당을 중도 개혁 정당이나 합리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국민의당 저 같은 국민의당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보수라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에 새누리당 계시지 않으셨어요?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네. 제 정치적인 뜻을 펼치려고 한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인연이나 이런 것들 꼬셔서?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럼 저를 배제하더라도 국민의당의 호남에서 국회의원 되신 다수의 다선 의원들 이런 분들은 과거에 이 새누리당, 민정당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정치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 군부 독재에 맞서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유승민 대표가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데 그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그나마 남아 있는 합리적 진보 세력들마저도 다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말한 전 대표가 말하는 보수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좀 반감이 있는 이 사람들 표만 가지고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 지도부한테 굉장한 제가 불만을 토로를 했고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지 않으면 분당을 하든지 다시 아니면 뭐 정확하게 나갈 사람 나가고 하든지 다시 재정립을 해야지 이게 보수 정당으로 자꾸 가는 동안에는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국민의당 분들이 원내 의원 수도 훨씬 더 많고 그랬는데도 바른미래당 보면은 사실 바른정당처럼 보여요. 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바른정당 지금. 시즌 2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계속 이어서 좀 김익기 위원장님께서는 바른미래당 예전에 그 박주선 대표께서 선거 기간 동안에 연설하시는 걸 제가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우리 바른정당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분 국민의당이었죠. 그분 국민의당 출신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우리 김익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충 후보도 바른정당이라고 그 당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다가 그 TV 토론 때 당 얘기를 거의 안 하세요. 처음에 이제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면 저는 이제 기호번 정의당 김윤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기호번도 잘 안 하고 정의당 김윤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남충 후보는 나중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 나와서는 당 말고 사람을 보고 찍어달라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캠프에 있던 분들이 다 저분은 무소속으로 나오셨어야지 왜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남충희 후보가 이 선거 중반에 뭐가 있었냐면 문화일보하고 서울대 제가 연구소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이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연구소에서 이 후보들의 이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이 이념적 스펙트럼을 분석한 그 한 뭐 10장짜리가 뭐가 왔었거든요. 네. 이제 정책을 보고 했는데 남충희 후보가 전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후보로 발표가 됐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있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희 당 이제 광주시장 후보였던 나경철 가장 진보적인 후보였는데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저희는 뭐 약간의 차이로 다 몰려. 김인기 예. 위원장께서 그쪽 진보 쪽에 몰려 있지. 예.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 거죠. 여러분 녹음 중에 죄송한데요. 네, 김태형 부위장 오신 것 같거든요. 문 좀 열어드리시죠. 네. 예. 아 진짜 늦게 와가지고 이분 말이야. 응? 발언을 방해하고 그래요. 네. 빨리 오세요. 빨리 하고 오세요. 있어요. 네. 예. 자 앉으시고요. 네. 저쪽 끝으로 앉으시면 네. 돼요. 앉으세요. 네. 그 여러분 지금 오셨습니다. 아까 늦게 오신 분이요. 네. 이분은 정계 은퇴각인 것 같아요. 아니야 아직. 그리고 공식 직함도 없으시죠? 당에서. 좀 미래당에 공식 직함인 사람이 누가 있어? 위원장들도 다 예, 13일까지 다 이제 아웃인데. 예, 이분은 뭐 이제 싹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무도 스스로 없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희망 드림 문화예술인협회 김태형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대전 희망드림협회 회장 김태형입니다. 그 뭐 네. 있었잖아요. 따뜻한 오른손인가. 또 오선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거는? 이게 보수의 시민연대, 그러니까 위대한 평민 보수를 만들기 위한 음. 좀 시민연대를 한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보세요. 이러니 이게 우리가 바른미래당이 되겠냐고 이게 보수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네. 안 된다니까. 이러니까 어차피 바른미래당이. 깨져. 왜 그래? 그래요, 네. 빨리 깹시다 빨리. 자, 우리 김인기 회장님 말씀 마저 들어보죠. 일단은 남충희 후보가 이제 그 서울대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보수 성향이 짙은 후보였다 그 말씀까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신문에 나오셨죠 이분은.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태동한 배경이 있고 어쨌든 이게 시민들의 이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기대하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바른정당 나왔을 비슷해 때. 저 가는 거죠. 사실 TV 토론 때도 보면 TV 토론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TV 토론 때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보수적인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인 말을 그냥 거침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을 나와서 뭔가 이 개혁적 보수 세력으로서 뭔가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만한 이념과 어떤 이제 행동 양식 이런 걸 기대했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되게 저는 정확히 보셨네. 예, 그런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형 회장님께도 제 질문이 뭐였냐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이 참패했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원인 뭐 다 아시지 않나? 방금 지적했던 부분도 근데 되게 날카로우시네요. 저는 이제 옆에서 많이 지켜보신 분이라 저도 그렇게 좀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보기보다는 남충희 위원장님이 되게 보수적이세요. 특히 안보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경제 부분도 신자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놀랍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네. 바른정당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원인들이 많죠. 일단 3번을 고수하기 위한 무리한 화학적인 어떤 그런 결합이었고 또 후보들도 근데 후보들은 안타까워요. 사실 지금 어떤 분이 빚더미 많이 올라와 있다고 그러는데 좀 그런 부분도 계시고 여러모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정체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아까 또 그런 얘기했지만 국민의당은 잘 안 보이고 바른정당만 많이 보였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식으로 또 바른정당에서는 초반에 이제 뭡니까 그 탄핵 때 이렇게 탈당하셨던 분들이 또 복당했잖아요. 김무성 그 의원부터 해가지고 김성태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런 분들 복당파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좀 흐트러졌죠. 이 분리선이 흐트러지면서 또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게 뭔가 느낌도 이런 많이 거? 갖게 되는 거죠. 다시 사실. 만날 거야 아마. 어디랑요? 바른미래당과 일부와 자유한국당이 아마 총선 가까이 되면 또 해쳐모여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봐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도가 어디서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한다는 생각을 국민의당 출신들은 상상을 못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당이 누가 합칠했어요? 보수가 보수지 뭐. 제가 말씀드려요. 합당할 때 합당 정신이 있는데 그걸 깼다는 얘기입니다. 합당할 때 분명히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중도 개혁 정당을 표방한다. 안철수가 주도 이렇게 따라갔다니까. 이렇게 됐는데 합당을 하고 나니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저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을 보수 정당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정체성이 그렇지 않은데 룰을 깬 거죠. 아니 원래 같은 편끼리 의상하면은 더 싸우는 법. 빨리 빨리 짜게 해줍시다. 짜게 빨리, 합시다. 빨리. 진보 진영도 엄청 싸우잖아요. 엄청 싸우죠. NLPD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이 싸우고. 아유, 그래요. 거기 골품제야 진보 쪽은. 김태형 회장님 보니까 방송에 활기썰었어요. 그 바른미래당 우리 대전 지역의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한번 향후 어떻게 될지를 한번 전망을 해보죠. 그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뭐 이렇게 중앙당끼리 뭐 이렇게 헤쳐 모이든 뭐든 이런 얘기들 많지만은 지역 안에서 바른미래당 출신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 서을인가요? 윤석대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현수막에 뭐 이렇게 더 낮은 자세로 하겠습니다. 윤석대 올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서구 얼마 붙였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저분은 출마도 안 했는데 왜 본인 이름을 이렇게 올릴까? 시당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당위원장들이 자기 이름 걸어가지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광파야죠. 광파는 거 아닙니까? 척하면 척이지 그럼. 그래서 잘 팔아요. 그런 좀 이제 그 뜻이 있으신 분인가? 그러면 그분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글쎄 석대영이 같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위원장님 같은 네. 경우에는 저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라 아마 지금 모종의 그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이제 좀 우리 김세현 위원장은 좀 다른 생각을 하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드는데 일단은 김태형, 김세한 두 분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네. 보수 정당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못합니다. 아니 뭐야 진보야 그럼 뭐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도 개혁 정당이라니까요. 중도 어딨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없다니까. 정당을 같이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두 분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일단은. 빨리 짜깁시다 빨리 네. 빨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바른미래당의 뭐 인재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그러니까 것들. 아까 우리 박성효 전 후보님 얘기도 나왔지만 이젠 이제 허태정 시장이 당선이 됐고 그 다음 이제 세대가 이제 준비를 잘해야 된다. 지금 전에 있던 우리 염홍철 시장님, 권서택 시장님, 박성효, 지금 또 거론된 남충희 후보님, 우리 한현택 청장님이 다 비슷비슷한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을 쳐 목을? 아니 근데 잘 모시고 우리가 정치 원로로서 잘 모시고 그 다음 세대들이 잘 이제 앞으로 우리 대전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윤석대 전 시당위원장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윤석대 위원장님도 저는 굉장히 나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도 저는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보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표방을 해요. 근데 그러면 같이 할 수 없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보수를 표방하는 분들과는 바른미래당이 같이 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석대 위원장님은 윤석대 위원장님은 저쪽 가면 또 총괄선대장 출신이고 민주화 투사시고 해서 거기도 맞춰주세요. 이념 정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떠오르는 주자가 이 바른 그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별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 김세현 위원장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다며요. 네. 뭐 제가 출신이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힘이 저한테 주어진다. 정리할 사람들 확실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따라하니까. 커밍아웃 알겠습니다. 그 양반들 또 나온다니까 총선 뒤에 이제 그만해야 돼. 네. 우리 김인기 원장님이 보시는 대전 지역에서의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도 뭐 김세환 위원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는 좀 뭔가 인연과 같이 대로 좀 이렇게 나누어져야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 뭔가 예측 가능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합쳐져서 져놓고 보니까 뭐 두 개가 잘 합쳐져서 뭔가 좋은 콜라보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색깔을 뺏어가 버리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이제 뭔가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만한 보수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다른 색깔의 어떤 또 이 중도 정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드린 질문은 대전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고. 정치 오래 했으니까 딱히 보이는 인물 없어요?
아니 다 똑같죠 뭐. 이 김태환?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누가 김태형, 김윤기 나도 좀 껴줘. 정리할 사람 확실히 정리하고 정리할 때 아니에요? 네. 안 했다니까. 정리할 사람들은 확실히 정리하고 우리 셋이 맞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내 꿈나무들. 이번엔 정의당으로 미래가 보여야 가볼게요. 되는데. 정의당으로 가볼게요. 저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김윤기 맞아요. 위원장님이 이제 출마를 하셨었는데 우리 이제 같은 멤버니까 방송 선전을 기원했는데 생각보다 득표율이 너무 저조했거든요. 2.7%인가 그랬었죠. 2.6 2.6 아이고 예. 제가 0.1 올려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그러니까 지금 판이 진보가 유리한 판이었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기초의원 출마하신 분들도 보면은 정은희 후보가 그나마 좀 네, 선전했어요. 유의미했어. 네, 선전했어요. 그분 되실 줄 알았는데 이제 결국 마지막에 뒤집혔던 처음부터 그게 처음에 오래갔어요. 음. 하나 깐게 오래가가지고 사람들이 3등인 줄 알았어요. 정의당의 참패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네, 우리 김태형 회장님부터 말씀 한번 아니 근데 무슨 해보시죠. 인민재판도 아니고 앞에다 놓고 이렇게 막 까는 거야? 다 하고 있었어요. 재밌잖아요. 아니 모든 선거든 어떤 선거든 간에 그 선거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후보자가 갖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일단 요번에 7번째 나오셨나요? 6번이라니까 6번. 잠깐 보궐 포함하면 7번 아니에요? 6번이에요. 6번. 근데 이제 그만큼 버텨 오신 거죠, 우리 김은규 위원장께서.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대전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6%인가 7%인가 유승민보다 한 1%더 나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7%. 예, 저는 솔직히 한 10%까지도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김은규 위원장이 이번에 잘하시면 8에서 10% 정도 어떤 그런 표를 획득하지 않을까 했는데 발가락 파던 것 같아. 하도 발가락 대전 시내에서 막 이렇게 막 옆에서 질러 놓으니까 민주당 그 표가 좀 결집되지 않았나. 또 진보 쪽에서도 정의당 쪽에도 표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근데 뭐 1차적으로 후보님한테 일단은 있는 거고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후보가 못 보자면 나서 못 났다기보다는 너무 자주 뵈서 그런 거 아닐까? 너무 자주만 그러니까 후보가 신선하지 않고 좀 식상해졌다. 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우리 김세한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좀 네. 지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위원장님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본 느낌은 TV 토론을 자주 봤어요. 봤는데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 저 개인적으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보보다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등을 무조건 하실 거다 받고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굉장히 제가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왔는데 그 원인을 보면 제 개인적인 지엽적인 생각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의 TV 토론의 이미지가 첫째 대전 시민들이 저 사람이 시장이라는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 당선인처럼 근데 그런 느낌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금 이렇게 자신 없는 듯한 그러니까 아니면 학생이나 어떤 그런 집회에서 얘기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건 나이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어려도 그런 자세들은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포스 있는 모습을. 그래서 시민들이 시장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의견에 좀 뭐 사족을 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분명 우리 김세현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부분 맞아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시장이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정의당의 어떤 그런 그 활동 사항이라든가 정의당이 꿈꾸는 이념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그 편이 더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위원장님께서 미리 알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그럼 맞습니다. 그럼 또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은 또 많이 나온 많이 거거든요. 나왔어요. 그것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신 거고 다만 개인 우리 시장 후보의 득표율이 안 나온 것은 그런 안정감을 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다. 두 번째는 민주당 허태정 후보와의 차별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거기에 우리 안희정 전 지사 얘기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이걸 자꾸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느냐라는 듯한 그러니까 민주당을 약간 옹호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이거 뭐 이런 식이면 그냥 허태정 뽑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시민들한테 느낌을 주지
준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정당 득표율이 많이 나왔고 또 지금은 자유한국당하고 현재는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정의당이 총선에서 다음 총선에 저는 정의당이 굉장히 비약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이 배지 달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훈훈한 마무리. 까고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이 보시는 김인기라는 후보가 있었어요. 네. 이제 뭐 사실은 저희가 당은 몸집이 당은 작은데 몸이 무거워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내 경선을 했잖아요. 당내 경선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을 날려먹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당내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바로 우리 당이 가장 늦게 후보가 선출됐으니까 그냥 이제 잡혀진 일정 따라가는 거였죠. 이제 사실은 처음에 2월 달에 첫 여론조사 나왔을 때 5.3% 정도 나왔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죠. 대선에서의 어떤 득표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정치적인 기획과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날려먹은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김세현 위원장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권 정당으로서 아니면 그런 후보로서의 이미지가 매우 약하죠. 사실 누가 봐도 저 스스로도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고 누가 봐도 사실은 쟤들이 당선되려고 나온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뭐 이제 여론조사나 과거 스코어나 뭐 그런 게 다 말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도 강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인데 경제적인 측면도 좀 있을 거예요. 김인기 위원장님이 6번, 7번 나오셨다고 해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제 말씀하시는 물량의 차이도 뭐 확연하니까요. 남충희 후보만 하더라도 TV 광고? 뭐 TV 광고, TV 연설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뭐 현수막도 절반이었거든요. 현수막도 법정 현수막의 절반 정도밖에 못 걸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물량의 차이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구에서 모든 후보가 다 나와서 유급 선거 사무원이 300명인데 쓸 수 있는 300명 저희 2명 썼으니까 그러면 말 다 한 거죠. 이제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사실 호남 지역을 제외하면 저희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득표율이 거의 비슷해요. 저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권자가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저는 정의당 찍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은 정의당 찍었는데 후보는 너 안 찍었어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안 찍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지?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진보정당의 선거 캠페인이 그런 식이었죠. 계속. 그러니까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 이런 캠페인이 너무 강하게 오래 왔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보면 정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 당만 차이가 커요. 저희가 7.8% 나왔는데 전 2.6%니까 바른미래당이 1% 정도 더 나오고 후보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뭐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죠. 그래요. 그럼 정의당 대전입니다. 대전의 정의당은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망치를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예, 김태형 회장님 먼저 하시죠. 그래서 저는 정의당한테 항상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조금 노선을 좀 완화해서 좀 이제 대중적으로 좀 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정의당을 오래 지켜본 건 아닌데 이제 거기 뭐 친하신 형님들도 계시고 뭐 내일 소주 한잔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맨날 보는 분이 그분이야. 그래서 좀 새로운 인물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끌어안고 가셔서 뭐 그와 비슷한 얘기로 정 PD하고 잠깐 소주 먹다가도 했었는데 우리가요? 네, 했었어요. 비슷한 얘기를. 네. 기억이 안 나. 조금 좀 더 이렇게 폭넓게 확장시켜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노선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화해 무드 많이 됐잖아요, 요즘에. 좀 화해 무드로 좀 가서 거기도 좀 화해 무드로. 제 질문의 요지는 정의당이 대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거를 죄송합니다.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다. 계속해서 김윤기 체제로 갈 것이다. 김윤기 남가연 체제로 갈 것이다. 뭐 그렇게 네, 김윤기 남가연이에요. 우리 사무처장님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 가장 열심히 이제 활동하시고 또 이렇게 표면에 많이 드러나시니까 우리 김세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인기 위원장님 체제로 공고히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 총선에서 그렇게 지금처럼만 하시면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전국 비례대표 20% 이상 얻으실 겁니다. 그래서 20석 이상의 아마 정당이 될 거고,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요. 과거에 국민의당이 제3정당이 되면서 한 30석 가까이 얻었지 않습니까? 30석 넘게. 그럼 비례대표 그게 20몇 프로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국민의당 옛날 출신들은 국민들이 다당제를 만들어준 거다. 다당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뽑아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싸우기 때문에 공천 가지고 니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화가 나니까 국민의당을 찍어서 어쩔 수 없이 다당제가 된 거지, 다당제를 하라고 국민들이 표를 찍어준 게 아니다 저는 보는데, 다음 총선은 그 비례대표를 찍었던 국민의당의 지지자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이 표가 모두 다 정의당한테 저는 갈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제가 볼 때는 제3당이 되든지 아니면 지역구에서도 후보를 잘 내고 김민기 위원장님을 잘 트레이닝 시키면 지역구에서도 대전에서 배지 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요. 그보다 비례 후보로 하시는 게 더 그러니까 낫지 저도 않아요? 그 생각인데 이제 조금 대전은 정의당의 미래가 김윤기의 미래야. 그러니까 대전은 김윤기를 국회로 좀 모시고 중앙으로 좀 진출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좀 새 힘으로 바꾸시고. 근데 트레이닝은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 김민기 위원장님께서 전망하시는 앞으로 대전 지역에서 정의당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본인의 거치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그러면? 뭐 저희는 잘 될 겁니다. 잘 될 건데요. 근데 예전에 김민기 잠깐만요, 얘기 좀 들어보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추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깨달은 바가 있죠. 깨달은 바가 있고. 뭘 깨달으셨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수권 능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었던 부분들과 열심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대안과 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 특히 뭐 이제 경제적 대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러한 태도로 보였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준비가 필요할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아까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예상한 바가 있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 정당 체제의 변화 이런 국면에서 정의당이 어떤 포지션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제 준비 문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 봐서 흐름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성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이제 괜찮은 분위기를 타고 있다 저희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10%를 넘긴 것도 창당 이래 처음이고, 그리고 뭐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들로 보면 꽤 주목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이게 아까 뭐 이제 그런 질문을 계속 하시지만 진보 정당이 인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욕심이나 기대와는 별개로 어쨌든 당이 성장하는 과정은 또 다르게 준비돼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뭐 싶은 거죠. 예. 꼭꼭 숨어봤자 금강유정 손바닥이다.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 그 폐해 현장을 강에서만 사는 남자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로부터 전해듣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김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김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대전의 3김의 원인 분석과 그리고 대전 지역 정가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김윤기 위원장님이 시장 출마도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은 뭐 말씀하셨지만 제가 충격이 커요, 이번 선거에. 아유, 그래서 예. 그래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저는 이 대중정치인으로서 성장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지는 사실 오래되지 않은 거죠. 이게 뭐
이게 그래요? 당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저의 쓰임이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기간이 훨씬 더 긴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들은 거의 이게 당의 포지셔닝에서 뭔가 우리 당이 이런 포지셔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대전에서 대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그런 포지션도 유지하지만 이제 어쨌든 제 개인이 성장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더 구체적인 이제 말씀하셨듯이 훈련과 계획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규 은퇴는 일단 아니시고 몇 살인데 은퇴를 합니까? 이제 시작인데. 네. 우리 김태형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협회 활동 열심히 하고 정당에 가입해서 하는 정치 활동은 당분간 접을 생각이고요. 무소속? 아니 무소속은 아니고 당적은 갖고 있습니다. 보수 쪽으로 갈 거는 뭐 그건 뭐 계속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씨바지 역할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위대한 평민 보수를 기르기 위한 어떤 좀 시민적인 연대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흉내 한번 내보려고. 저수지 수원지 뭐 이렇게. 그래서 씨바지 역할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씨바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세환 위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먼저 그 바른미래당의 일단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당내 목소리를 좀 높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추구했던 중도 개혁 정당, 합리적 진보의 색깔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데 노력을 할 거고요. 이것들이 안 된다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서울에서 이러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방 정부를 견제할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힘이 좀 닿는다면 시민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단체라도 좀 이렇게 시민단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다면 좀 몸담아서 좀 견제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또 그게 없다면 그런 세력들 좀 만들고 싶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뜻대로 될까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또 분발 많이 해주시고요. 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브백. 예, 고생했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 뛰었잖아.